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전문직까지는 아니지만 하는 일이 언제든 제 취업이 쉬운 직종에 속하는 직업이고요. 그거 하나 믿고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싸우고 지지고 볶으며 사는 모습을 너무 흔하게 보고 자랐는지라 언제든 싸움이 잦은 남편을 만나면 손을 털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제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공부머리가 타고나진 못했어도 내 스스로 돈을 벌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려고 했고, 또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는 미팅 한번 하지 않고서 죽어라 자격증 공부만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 저는 또래 사람들에 비해서 어딜 가도 연봉이 빠지지 않을 만큼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요. 이런 제가 시집을 간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 사람이었죠. 남편이 저보다 받는 연봉이 한참 모자르고 또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저는 연애 시절에 하도 웃는 모습만 주구장창 보여주며 제 애간장을 녹이길래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었죠.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조금씩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변한다고는 하지만 제 남편이 그러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이 통 웃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무뚝뚝한 남자로 변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둘이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었는지라 저도 바쁘고 남편도 바빴었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집에 와서 매일같이 몇첩 반상을 차려놓고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다음날 반찬을 싸고 아침밥을 준비한다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자진해서 종노릇을 하면 오히려 남편의 버릇이 나빠질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삐진 건가 하는 생각이 대다수였는지라 뭘 해도 내가 다 하겠다면서 자진해서 잡일을 떠맡았답니다. 밥도 여자가 남자를 내줘야 하는 거라면서 더 열심히 차려줬고요. 내가 하는 일보다 남편이 하는 일이 적은 월급을 받으며 하기엔 더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살림도 저 혼자서 열심히 떠맡았답니다. 내 몸이 부서져가는 줄도 모른 채 고생을 아주 사서하면서 종노릇을 자처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데도 남편은 한 번을 절 도와주려고 하거나 자신이 무뚝뚝해진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를 않더라고요. 바꾸려도 하지를 않았고요.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저 또한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고 불안해져 갈 때쯤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였어요. 다행이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딸을 임신하고 나니 남편은 좀 더 느슨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꽤나 벅차긴 했던 건지 애한테 먹이라며 임신 중에 만난 것도 제법 많이 사왔고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용품 쇼핑도 같이 하려 하면서 들떠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간 고생한 것에 비하면 찔끔찔끔 웃음을 주고 아이한테만 관심을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섭섭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다시 친절해지고 웃음이 많아진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이 반가웠어요. 아이가 꼭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행운인 것만 같았고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만 더 가져보면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다짐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태교에 집중을 더 하고 싶기도 하고 남편이 여전히 덜 돕고 있는 살림살이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어서 직장을 휴직했어요. 언제 재취업을 해도 위험할 건 없겠다 싶어 막달 직전에 직장을 아예 그만둬 버렸어요. 완전히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밝힌 것이죠. 남편도 그 당시엔 그러라고 선뜻 허락을 해줬고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그 막달 시절 시어머니가 용케도 사실을 들으시곤 절 혼내키셨어요. 뭐 평상시에도 제가 자기 아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가득인 분이셨거든요. 아들 앞에서 월급 혹 돈 얘기에 관해서는 일절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당신 아들 자존심이 상하거나 여자 앞에서 손해보는 걸 절대로 못 참아 하시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백수가 되고 나니 보란듯이 집으로까지 찾아오셔서는 왜 그만뒀냐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아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면서 늘상 불만이 가득하시더니만 정작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서 월급이 0원인 사람이 되니 왜 그만둔 거냐면서
막 승질을 내시는데 진짜 그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곧 첫 아이를 출산하는 막달 임산부인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도 안 하셨고 아이에 대한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계속 화를 내며 직장을 그만둔 것에 열을 올리다가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딸년 가졌다고 했을 때에도 돈을 벌고 있으니 상관 안 하려 했다. 딸년 키우는데 내 아들 돈이 들어가는 거면 아까워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네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그 돈으로 네 딸은 알아서 키울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뭐야? 직장을 이렇게 그만둬버리면 겨우 그 딸 하나 키우는데 내 아들 월급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아들도 못 낳은 게 뭘 잘했다고 직장을 그리 쉽게 그만둬. 내 아들 돈 아까워서 어째. 나한테 오는 용돈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아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제 월급에서 용돈을 30만 원씩 따로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월급에서 나오던 건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니 설마 그 용돈이 끊길까 싶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장황하게 하셨던 겁니다. 굳이 제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딸년이라고 괴팍하게 언급을 하시면서 말이죠. 할머니란 사람이 이런 무식하고도 무서운 말을 뱃속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정이 다 떨어져 버린 바람에 제대로 대꾸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일가만 하다가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그만 가시라고 이제 피곤해서 좀 쉬겠다 하면서 땡땡대며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얘 봐라" 라고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던 표정을 지으시다가 내팽개치듯이 저희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그날 있었던 일은 시어머니께 두고두고 미움틀이 바뀌었고요. 결국 저는 제 딸을 출산하던 당일 그 안갚음을 겪게 되었어요. 얘가 너무 안 나오고 진통이 거의 8시간이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도무지 자연분만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빨리 제왕절개를 하자고 옆에서 권유를 해주고 계셨고요. 아이를 그냥 제 힘으로 낳고 싶었지만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었는지라 저도 남편한테 그냥 제왕절개를 받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알고서는 의료진들 분들께 바로 제왕절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따라와서 불편하게 절 쳐다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면서 갑자기 똥꼬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배가 아파 뒤지겠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네 힘으로 낳으라면서 옆에서 제왕절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 뭐냐며 이성을 잃은 채 막말을 해대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체 하면서 자기가 뭔데 제왕절개를 하지 말라 강요를 하던지요. 그러다 결국 저한테 입을 닥치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좀 닥쳐 시끄러우니까 아들도 아닌 걸 낳는 주제에 뭔 호강을 누리겠다고 굳이 돈을 써서 제왕절개를 하겠대? 네가 돈 벌어오냐? 참말 말고 힘 딱 주고 얘나 낳아. 누구 네 애를 안 낳아본 줄 알아? 어디서 호들갑이야. 돈지랄만 하려는 시원찮은 년. 라고 말이죠. 와씨. 그 바람에 저 진짜 그날 생전 안 써본 욕까지 써가며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날렸어요. 해준 것도 없는 양반이 하다하다 이젠 사람 하나 죽이려 들겠구나 싶어서 제 눈이 뒤집어버린 겁니다. 돈지라 하려 하는 시원찮은 년이란 소리에 말이죠. 그렇게 병실에서 신부한테 쌍욕을 퍼붓다가 뒤늦게 달려온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상황 파악을 하고서는 거의 시어머니 머리채를 뜯어잡아 당길 기세로 소리치며 맞짱을 뜨셨고요. 그리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제왕절개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앞에서 꼬리를 내리셨거든요. 이래봬도 저희 엄마가 아빠랑 싸움에 평생을 사시느라 말싸움엔 아주 단련이 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후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대면대면해 하면서 살았어요. 가뜩이나 애 낳고 육아를 시작하며 우울증 비슷한 것도 찾아봤고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애를 자주 울리는 바람에 심장이 덜컹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바람에 산후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 것도 같았고요. 남편은 조금씩 결혼 초와는 달리 살림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아이를 봐주려고도 하는 노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회사 출근했다가 들어오면 힘들어하는 내색을 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도통 남편한테 애를 좀 봐달라는 말을 속 시원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해도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좀 쉬면 안 되냐 반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 입이 쏙 들어가는 일이 잦았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뒀으니 살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는 편이었지만 하는 일이 그만큼 배로 늘어난 것 같아서 절대로 짬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얘가 푹 자면 뭐라도 여유 있게 내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바람에 제 몰골이 영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자꾸 자신에게 반항을 하고 출산하던 날 쌍욕을 던진 걸로도 모자라 무뚝뚝하게 대하니 빈정이 더 상하셨나 보더라고요. 나한테는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 본인은 얼마나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어 하던지요.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건 모른 채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진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그렇게 연락을 해대셨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연락을 해와서는 의도적으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하면서 혼을 내셨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와중에 자기 용돈이 끊기는 건 절대로 못 봐준다고 하면서 용돈을 당당히 챙기셨어요. 남편 월급에서 30만 원씩 똑같이 드리겠다고 하니 자기 아들 월급에 손을 대지 말라고 혼을 내더니만 급기야 제 퇴직금에서 자기 용돈을 달란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걸로 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국 제 통장에서 다달이 20만 원씩을 드리기로 합의를 봤는데 출산을 한 후 꾸준하게 용돈날만 되면 확인 전화를 해오셨어요. 자기 돈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참, 여러모로 욕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대단한 분이시란 생각이 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급기야 자기 위치를 앞세워 제대로 갑질을 저질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부부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시어머니만 막장인 시댁인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시동생 놈이 사고를 쳐버리며 막장의 끝판왕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이놈이 글쎄 바람을 피운 겁니다. 어떻게 들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는 시댁이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시동생이 바람을 피웠다며 울고 불고 난리였고요. 시동생은 그 와중에 이미 들킨 걸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동서한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바람에 동서는 더 미쳐 난리가 났고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서 남일이 아니란 생각으로 동서를 위로하며 버텨가던 중 시어머니가 나서서 동서네를 이혼시키셨답니다. 뭘 하신 줄 아세요? 시댁안으로 시동생이란 바람이 난 그 불륜녀를 직접 초대까지 해서는 밥을 먹였고요. 급기야 동서를 빼놓고 저희 부부까지 초대를 해서는 불륜녀랑 같이 겸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불륜녀 앞에서 저를 막 비교하고 헐뜯으면서 자존심을 갉아버리셨어요. 이를테면 밥을 먹다가도 제가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여서 살이 좀 쪄있는 때였는데 우리 새며느리는 이렇게 예쁘고 날씬한데 저거는 언제 돼지 탈출을 할라나 몰라. 미련스러워서 밥은 또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 아휴. 라는 말을 온 식구들 앞에서 꺼내셨어요. 그러니 불륜녀란 애는 그게 또 재밌다면서 아, 어머니 말씀 너무 재밌게 하세요. 남의 알랑방구를 끼는데 진짜 인연들이 쌍으로 지랄이구나 싶었답니다. 하나는 불륜녀 주제에 하나는 갑질이나 하려 하는 무식한 시어머니 주제에 서로 아주 죽이 잘 맞아서는 잘 노는구나 싶었죠. 저는 저대로 불륜녀가 너무 소름 끼치고 역겨워서 겸상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집으로 초대를 해서는 불륜녀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불륜녀가 시동생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제 연봉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일 텐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네가 나한테 용돈 많이 주면 나도 네가 내 며느리가 돼도 좋아. 돈 한 푼 못 벌고 저러고 사는 큰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난 그냥 돈만 가져다 주는 며느리면 누구든 상관없어. 그러니 둘째 너도 얼른 네 마누랑 이혼하고 새 며느리 들여야. 라고 말이죠. 제가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못 버는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돌려가기를 하더니만
불륜녀한테는 용돈만 더 주면 며느리 대접을 충분히 해주겠다면서 그 자리에 없는 동서를 욕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이혼을 하라고 소리를 치고 또 불륜녀한테 핸드폰을 넘기셔서는 동서가 불륜녀랑 직접 통화까지 하게 하는데 진짜 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불륜녀에게서 핸드폰을 뺏어들었고 동서한테는 제가 직접 말했어요. 동서, 이런 집구석에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이혼해. 네가 뭐가 아까워서 마누라 두고 바람난 저런 놈 옆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 이혼하면서 네 남편이랑 이 불륜녀한테 위자료 당당하게 받고 얼른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나가. 넌 이런 집구석에 있을 만한 애가 아니야. 라고 말이죠. 동서는 불륜녀한테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완전히 쉬어서는 형님 라면서 겨우 절 부르더라고요. 아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눈물겹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 미친 것들이 쌍으로 아휴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다. 그러니 내가 널 빨리 새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하는 거야. 라면서 흥분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서 편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자기 엄마랑 동생이 뭐 어떠냐면서 승질을 한번 부리더니만 절 비웃으며 자기 엄마랑 남동생을 쳐다보며 깔깔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그 불륜녀한테는 재수씨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수화기 너머의 동서가 그 목소리를 들어버렸어요. 동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버님이 어떻게 저래요? 라고 하면서 서럽다고 펑펑 울고 저는 저대로 남편이 똑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보이는 바람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런 놈이 내 남편이라니, 저런 놈이 내 딸의 아버지라니, 불륜이나 감싸주는 저런 놈이 내 남편이라니. 지가 불륜을 피워도 저렇게 당당하겠다는 예감이 퍽 들더라고요. 설마 지금 자기도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불륜을 한 동생을 감싸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동서와의 전화를 끊고서는 애를 안고 그 집을 나섰고 집으로 가자마자 짐을 쌌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집 나가게? 너 지금 나가면 나랑은 끝이다. 애는 두고 가. 라고 말이죠. 참나. 이것들이 단체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주 애미의 동생의 그 불륜녀에 집안의 단체로 정신이 나가버린 연놈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입에서 어떻게 먼저 끝이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불륜녀나 받아주는 시댁이랑 얽히기도 싫고 그런 집안을 잔인하게 지지한 당신이랑도 한 입을 덮고는 못 산다면서 제가 먼저 확실히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래 하자. 못할 것도 없지. 라고 하대요. 그렇게 저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한 동서를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이혼을 했어요. 그 후로 동서는 도련님이랑 불륜녀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잘 걸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동서가 시어머니께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아들의 외도 행위를 적극 도와주고 이혼을 하라 종용까지 한 그제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똑같이 변호사를 찾고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던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렇게 돈 없는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고 미워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한테 몇 년치의 용돈을 땡겨주면 안 되겠냐고 뻔뻔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탁이 아닌 강요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나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모르시나 본데 저도 당신 큰아들이랑 이혼 소송해요. 내가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소송 걸까 생각 중인데 돈이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소송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랑 합의하시고 돈 주실래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둘째네도 모자라 첫째네도 소송이냐면서 또 속이 뒤집어져서는 전화 너머로 아주 미쳐 날뛰셨고 무슨 소송을 자기한테 자꾸 걸려 하냐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송 걸리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자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다 돈 낭비 아니냐면서 저한테 합의를 종용하더라고요.
아직 소송도 안 걸은 저한테 벌써 겁을 먹고서는 합의부터 하자며 말입니다. 동서한테는 거의 돈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돈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 그냥 이 집 구석에서 양육권의 양육비만 남편으로부터 챙겨받고서는 빨리 떨어져 나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합의금을 먼저 주겠다고 하니 얼른 냉큼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와는 별개로 남편한테는 깔끔하게 이혼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서랑은 서로 파이팅을 하자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서로 다른 변호사 얘기를 전해 들으며 얘기를 나눴고요. 그게 솔직히 저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시댁이라는 집구석 자체가 너무 쓰레기였고 우리 두 사람은 이런 집구석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서로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사이 친정에 살면서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겼고요. 바로 재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직업이 있는지라 양육권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이번에 연봉 조정을 하면서 아는 선배가 재직 중인 회사로 들어가서 좀 더 상연된 돈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꼼짝없이 저보다 경제력도 뒤처지고 아빠 자격도 없고 집구석도 콩가루라서 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놈이 되었답니다. 당연히 그 후 재판은 저의 승리였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눈앞에 안 보이는 딸내미가 보고 싶어 미치겠던지 자주도 연락을 해와서 아이를 보여달라 하네요. 그 후 전 시댁에서 발을 떼고 사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속이 개운했거든요. 그런데 더 통쾌한 소식이 곧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둘 다 이혼을 하고서 자기한테 합의금 내지 위자료까지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아주 빈털터리가 되셨나 보더라고요. 평소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아 돈 같은 걸 쉽게 공유도 안 하는 분들이셨는데 위자료 지급할 때 시아버지가 도움을 주게 되면서 집안에서는 아주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사는 처지가 되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륜녀가 새로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믿는 구석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맙소사. 얼마 전에 저한테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준 어머님의 말을 전해 들으니 그 집 꼴이 아주 가관이 되었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불륜 며느리한테도 돈 달라고 닥달하고 용돈을 많이 주라고 아주 푸시를 한 건지 그 불륜녀가 시동생이랑 살며 며느리 노릇을 하다가 3달도 버티지를 못하고서 그냥 시동생을 버렸더라고요. 불륜으로 얽힌 두 년놈들이 헤어져 버린 겁니다. 동서랑 이혼을 하고서 시동생은 바로 그 불륜녀랑 혼인신고라도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 두 사람은 그냥 동거를 하면서 살던 중이었더라고요. 그러니 헤어지는 것도 불륜만큼이나 아주 쉬웠던 거죠. 그 불륜녀가 헤어지기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돈지랄을 그만하라고 얼마나 집안을 혼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버린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보고 싶고 그리워 죽겠다면서 우는 소리로 연락을 해오셨고요. 급기야 버림당한 동서를 그리워하면서 걔는 잘 지내지? 라며 안부까지 물으시대요. 언제 한번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는 말을 뻔뻔하게 꺼내시면서 저희를 다시 집안에 들이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말에 핸드폰에다가 침을 퇴 뱉어버렸어요. 이 노망난 할매가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야, 우리가 니네 집에 왜 또 가? 더럽고 불결한 집구석에서 겨우 발 떼고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이 할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라면서 아주 욕만 한 바가지 해주며 정신 차리라 닥달을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시동생의 불륜녀를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불륜까지 저지른 천박한 것들도 쉽게 당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시어머니 아니었나 싶어서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막장인 시어머니면 집안에 들어온 여자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나가나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 어머님은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알, 아니 자갈신세가 되셨어요. 며느리한테서 뜨신밥을 쳐드시고 싶은 건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에 오라 초대를 한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하긴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는 그 집 구석에 발도 안 디딜 거고요. 애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 딸이 딸이라는 이유로 제왕절개도 못하게 막으셨던 그때의 짓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지라 절대로 얘도 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남편도 겨우겨우 만나고 있는 딸인걸요.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돈돈거리시다가 결국 이렇게 말년이 망가지셨네요. 어디 죽어서 뜨신 제사밥이라도 드실 수 있을런지요. 지금 어머니 꼴을 생각하면 이혼을 한 제 처지가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괘씸했던 것이 다 풀리는 듯 개운하고요. 어머님의 말년이 더 불행하고 외롭기를 하늘에 매일같이 빌어보는 중이기도 하답니다. 우리 어머님 말년이 더 괴롭도록 천지신령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